연합훈련 상황실 앞 헌병 하사가 두 팔을 벌려 길을 막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누구든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차량에서 내린 이는 반짝이는 별 3개를 단 여군 장군입니다. 순간 헌병의 눈빛은 굳건함에서 충격으로 다시 혼란으로 흔들립니다. 장군은 날카로운 눈빛을 거두지 않은 채 말합니다. 내가 막은 사람, 바로 이 훈련을 총괄하는 나다. 침묵 속에서 헌병의 호흡은 거칠어지고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그의 내면은 요동칩니다. 그 순간 상황실 안에서 경보음이 터지고 붉은 경광등이 번쩍입니다. 헌병의 흔들리는 눈과 장군의 결연한 표정이 교차되며 곧 거대한 사건이 시작될 것 같은 전조가 드러납니다. 그 전에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좋은 행운 가득하실 거예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평택기지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소리로 시작됩니다. 오전 6시 정각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기상 나팔 소리가 막사 전체를 깨우죠. 헌병 하사 김민수는 어김없이 그 소리에 눈을 뜹니다. 26살 군 생활 2년 차. 이제 이 모든 것이 몸에 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면도를 하며 거울을 바라보는 민수의 얼굴에는 늘 같은 표정이 어려 있습니다. 무표정하면서도 어딘가 공허한 그런 눈빛이죠.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민수는 말이 없습니다. 동기들이 농담을 주고받고 웃어대도 그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을 뿐입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와도 네, 아니오 정도의 짧은 대답만 할 뿐이죠. 사람들은 그를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사실 민수는 자신만의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 8시 민수는 어김없이 기지 정문으로 향합니다. 그의 보직은 헌병 정문경비. 하루 종일 정문 앞에 서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통제하는 일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조로운 일이지만 사실 이 일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기지의 보안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이니까요. 정문 초소에 도착한 민수는 전임자로부터 근무 교대를 받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오늘 합동연합훈련 때문에 출입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주의하세요. 전임자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합동연합훈련.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죠. 이런 날이면 평소보다 출입자가 많아지고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초소 안에 앉아 민수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미 외울 정도로 본 내용이지만 그는 늘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출입 허가증 확인, 신분증 대조, 차량 수색, 의심스러운 인물 신고, 모든 절차가 머릿속에 정확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초소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는 가운데 민수는 문득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이 작은 초소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말이죠. 처음 군대에 왔을 때는 분명 다른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오전 10시쯤 기지 안쪽에서 훈련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탱크와 장갑차들이 움직이는 소리, 병사들이 구호를 외치는 소리, 헬기가 뜨고 내리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뒤섞여 마치 작은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저 일상의 배경음악일 뿐입니다. 정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민수는 가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장교들,
각종 장비를 실어 나르는 군무원들, 심지어 청소를 하러 오는 민간인들까지도 모두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는데 자신만은 늘 이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기지 내 방송에서 식사 시간을 알리는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어릴 적 동네에서 듣던 아이스크림 차 음악처럼 정겨우면서도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민수는 도시락을 꺼내 혼자 점심을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요즘 자주 듭니다. 물론 자신의 일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지 보안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자신이 그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초소 밖으로 보이는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바스락거리며 잎을 흔들어댔죠. 그 모습을 보던 민수는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어머니가 키우시던 채소밭과 아버지가 돌보시던 과수원. 그곳에서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나면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민수는 다시 매뉴얼을 펼쳐들고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점검했습니다. 저녁 무렵 기지 내 PX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초소까지 들려왔습니다. 7, 80년대 가요였죠. 사랑했지만 님과 함께. 이런 노래들이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오는 특유의 약간 흐릿한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민수는 잠시 현실을 잊고 다른 세상을 그려봤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정문 근무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끔 순찰을 도는 헌병들이 지나가고 멀리서는 야간 훈련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입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이면 민수는 더욱 깊은 생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민수는 근무일지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혀진 그 한 줄이 자신의 하루를 요약한 전부인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또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고 자신은 여전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교대 시간이 되어 후임자가 왔을 때 민수는 평소와 같이 간단히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막사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내일 자신의 평온한 일상에 큰 균열이 생길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와 똑같이 정문 근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합동연합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이미 새벽부터 각종 군용 차량들이 기지를 드나들고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오전 9시쯤 민수는 초소에서 출입 차량들을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지프차, 군용버스까지 다양한 차량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각각의 차량마다 허가증을 확인하고 탑승자들의 신분을 검증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 앞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다른 군용 차량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깨끗하게 광택이 나는 차체, 짙게 틴팅된 유리창. 민수는 즉시 경계심을 갖고 차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입 허가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창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성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여성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했거든요. 날카로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으니까요. 연합훈련 상황실로 안내해 주시죠. 차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곳은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반드시 허가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백 번도 더 반복해서 말한 문구였거든요. 누가 오든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차 문이 열리면서 그 여성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여성이 입고 있는 것은 군복이었는데 어깨에는 별이 3개나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별 3개. 그럼 준장? 아니, 잠깐. 여성인데 준장? 그런데 왜 자신은 이런 고위 장성의 방문 일정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던 걸까요? 평소라면 이런 중요한 인사의 기지 방문은 미리 공지가 있어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민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 장군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규정에 충실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헌병하사. 장군이 말했습니다. 민수의 계급장을 보고 즉시 파악한 것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상황을 읽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민수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방금 뭔 일을 저질렀는지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미리 통보가 없었을까? 이런 중요한 인사의 방문을 왜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 저는 육군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이번 연합훈련의 총괄 지휘관입니다. 장군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막아선 사람이 바로 이번 훈련의 최고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오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뿐입니다. 장군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군은 다시 차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규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기지 안으로 사라진 후에도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규정대로 했는데도 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왜 그 장군은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동료 헌병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방금 그분이 누구셨어요?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연합훈련 총괄 지휘관이셨대요.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헐, 그럼 완전 큰일 날 뻔했네요.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나는 규정대로 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그 장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규정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날 오후 내내 민수는 그 일을 곱씹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규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되고 그것이 곧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그 장군을 만나면서 뭔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근무 교대를 하면서도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규정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규정은 규정인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정문에 나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장군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군용 차량들과 군무원들이 드나들 뿐이었죠. 오후 2시쯤 연합훈련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헌병하사 상황실로 즉시 출동하십시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정문 근무자가 상황실에 불려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혹시 어제 일 때문인가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한 민수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커다란 전자지도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대의 모니터에서는 실시간으로 훈련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어제 만났던 그 여성 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병하사. 장군이 민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이 모두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긴장해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장군이 말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혹시 문책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헌병하사, 규정에 충실한 건 좋습니다만 당신의 시선은 규정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까? 장군의 질문에 민수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지적을 받다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군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민수가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장군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타이르는 것 같은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규정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건가? 그럼 규정은 뭐가 되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규정을 어기면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민수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황실에 있던 다른 장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사가 장군에게 이런 질문을 하다니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오히려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규정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직을 위한 조직입니까? 아니면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까? 장군의 질문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였거든요. 장군은 전자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훈련을 보십시오. 수천 명의 장병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훈련을 할까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민수는 그제야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규정을 어겨도 되는 건가요? 어긴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규정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계처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따르는 것이죠. 그 순간 상황실 안으로 급하게 뛰어온 참모가 있었습니다. 장군님, 긴급 상황입니다. 훈련 계획서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 같습니다. 장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장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적군 부대의 대응 패턴이 우리 계획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훈련이라고 해도 기밀이 유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실제 상황에서라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일이니까요. 장군이 민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헌병하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것입니다. 출입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한 것이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근무를 계속하십시오. 장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십시오. 단순히 허가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이상한 행동은 없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상황실을 나서면서 민수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일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규정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 기밀 유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황실에서 돌아온 민수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정문 근무에 임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허가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장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라, 더 넓은 시각으로 보라는 그 말들이 말입니다. 연합훈련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민수는 평소처럼 정문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의 택시가 기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택시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성은 기지 정문 쪽으로 걸어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근처 PX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기지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면 정문으로 와야 정상인데 왜 PX로 가는 걸까요? 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근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장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이상한 행동은 없는지도 살펴보라고 했었죠. PX 앞에는 평소처럼 군인들과 군무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장을 입은 그 남성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가방을 그 옆에 놓고 갔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게 바로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장 남성은 군복 입은 사람이 가져온 가방을 들고 일어났고 군복 입은 사람은 원래 정장 남성의 가방을 가지고 갔습니다. 민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문을 떠날 수는 없었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급하게 무전기를 들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 정문 근무자입니다. PX 앞에서 수상한 서류 가방 교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뭐? 서류 가방 교환?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당직 상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우연히 가방을 바꿔둔 것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명확히 의도적으로 교환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사, 내 눈에만 이상한 게 보이는 거야. 괜히 튀려고 하지 마. 그냥 정문이나 잘 지켜. 민수는 분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이상한 것을 봤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니요. 그렇다고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근무가 끝난 후 민수는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기밀 유출과 관련된 일이었다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증거도 없고 상관들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민수는 용기를 내서 직접 연합훈련 상황실로 찾아갔습니다. 그 여성 장군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실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헌병하사, 무슨 일로 왔습니까? 경비병이 물었습니다. 장군님께 급히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부대 지휘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고하십시오. 민수는 답답했습니다.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믿지 않았던 그 상관들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서 민수는 중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중대장님, 어제 PX에서 이상한 서류 가방 교환을 목격했습니다. 혹시 기밀 유출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대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사,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추측을 하는 거야? 기밀 유출이라니 그런 중대한 일을 혼자 판단하려고 해? 중대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상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민간인과 군인이 의도적으로 가방을 바꿔 가졌거든요. 민수가 설명했지만 중대장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건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은 정문 근무나 충실히 하는 거고 괜히 오해를 받을 일 만들지 마. 중대장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정말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군은 분명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라고 했는데 정작 그런 시각으로 본 것을 보고하니까 모두들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민수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군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라,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라고 했던 그 말들이 말입니다. 결국 민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설령 상관들이 믿어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를 말입니다. 민수는 결국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정문 근무를 하면서도 틈틈이 PX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수상한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수는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서류 가방을 교환했던 그 군복 입은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만 손에 든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 정장 남성이 가져왔던 그 가방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민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문을 떠날 수는 없었고 또 상관들에게 보고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도 뻔했습니다. 그때 민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무 교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뒤를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오후 6시 근무 교대가 끝나자마자 민수는 급하게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아직 기지를 떠나지 않았더군요. 멀리서 조심스럽게 따라가면서 민수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했거든요. 그 군인은 기지 뒤편의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창고 지역이었죠. 민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보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군인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말이죠.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바로 기밀을 빼돌리는 장면이구나. 민수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휘청거렸죠. 그 소리에 놀란 군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그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급하게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군인은 민수의 얼굴을 똑똑히 봤을 것입니다. 민수는 허겁지겁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군인이 자신을 봤다면 분명히 무슨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비록 사진은 찍지 못했지만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다시 한번 상관에게 보고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아서 말이죠. 중대장님, 제가 어제 기밀 유출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기지 뒤편 창고에서 군인 한 명이 서류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하사, 내가 또 그런 헛소리를 하는구나. 증거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는 거야? 민수가 제가 직접 봤습니다라고 말하자 중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직접 봤다고? 그럼 사진이라도 찍었어? 아니면 그 서류가 뭔지라도 확인했어?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내가 왜 그 시간에 그런 곳에 있었던 거야? 내 근무 시간도 아닌데? 민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신이 몰래 뒤를 따라갔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근무 이탈이나 감시 행위로 오히려 자신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답 못하겠어? 중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하사,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근거도 없이 동료를 의심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부대 분위기를 흐리고 있잖아. 그날 오후 민수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헌병대 수사팀이 나타나서 민수를 조사실로 데려간 것입니다. 헌병 하사 김민수, 당신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라니 무슨 신고 말입니까?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동료 군인을 몰래 미행하고 감시했다는 신고입니다. 또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서 부대 기강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민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어제 자신을 본 그 군인이 먼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저는 기밀 유출을 막으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민수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증거 말입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거든요. 자신이 본 것, 느낀 것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군에서는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경솔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구치실에 수감되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면을 바라보며 그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자신이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다니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민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이 군대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치실의 작은 창문 밖으로 별빛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헛된 망상에 빠진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는 긴 밤을 맞았습니다. 구치실에서 이틀째 밤을 보내고 있던 민수는 거의 포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자신이 옳았던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던 그때 구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하사 면회객이 왔습니다. 간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보러 왔을까요? 가족들은 멀리 있고 부대 동료들 중에서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면회실에 들어선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여성 장군이었거든요. 민수는 급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앉으십시오. 장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민수가 앉자 장군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던 그 가방 방금 확보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본 게 맞았던 거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여기 그냥 두셨습니까? 장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까? 규정은 방패일 뿐입니다. 검이 되려면 진실을 꿰뚫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장군의 말에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받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던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상황실에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에게 직접 보고했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장군님께서도 증거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장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려고 혼자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조직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민수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계속 보고를 했어야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도요?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믿어주지 않더라도 계속 보고하고 설득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군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장군이 테이블에 서류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보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의심했던 그 군인은 정말로 기밀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서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풀려날 수 있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장군은 곧 처리될 것입니다라고 답한 후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습니다. 더 큰 시련이요? 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장군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밀 유출이 아닙니다. 더 큰 조직이 개입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고위 장교가 있습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위 장교가 연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들도. 민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장군은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보고가 묵살된 것도 오히려 당신이 조사를 받게 된 것도 모두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함정에 빠진 건가요?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군인인지를 알아보는 시험 말입니다. 시험이요? 민수가 되물었습니다. 장군은 설명했습니다. 진실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사람,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겪은 고통들도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장군이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장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규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진실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장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당신은 풀려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민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군이 떠난 후 민수는 구치실에서 하룻밤을 더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예고된 대로 구치실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기쁨을 만끽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장군이 말했던 진짜 싸움이 바로 시작되었거든요. 부대로 돌아간 민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야, 간첩 잡는다고 설쳤던 놈 왔네. 한 동료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덕분에 부대 분위기 완전 엉망됐어.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반응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 민수는 다시 연합훈련 상황실로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황실 안에는 장군뿐만 아니라 여러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민수가 몰래 미행했던 바로 그 군인도 있었습니다. 헌병하사 김민수, 장군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민수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때 상황실 뒤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민수가 처음 PX에서 봤던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별 2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준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준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급 부사관 하나가 만든 소동 때문에 이런 소란을 피우다니요. 하지만 장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장님,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장군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민수는 그 서류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장면들의 사진들이 있었고 통화 기록, 금전거래 내역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군이 설명했습니다. 헌병하사의 최초 제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내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밝혀진 건가요? 민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제보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준장이 갑자기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이 자식아. 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입 다물면 다 살 수 있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민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군복은 제 목숨보다 무겁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준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군복이 무겁다고? 그깟 헌병하사 주제에 무슨 거창한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민수의 말에 준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나라를 지킨다고? 너 같은 놈이 뭘 지켜? 그냥 정문이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장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말해라. 내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민수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장군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준장이 비웃었습니다. 진실? 국가? 그런 거창한 말로 포장해도 결국 너는 날 망친 거야. 저는 아무도 망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장님이 스스로 망치신 겁니다. 돈을 위해 나라의 기밀을 팔면서 말입니다. 준장이 주먹을 들어 올렸지만 다른 장교들이 말렸습니다. 장군이 최종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준장 박철호, 당신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헌병들이 들어와서 준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준장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너도 편하지 못할 거야. 준장이 끌려가면서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진실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이런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진 후 장군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장군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서 기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악인은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다시 평택기지 정문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일이지만 민수의 마음가짐과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아침 8시 민수는 어김없이 정문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전임자로부터 근무를 인계받으며 그는 새로운 각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전임자의 인사에 민수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초소에 앉아 민수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출입 허가증 확인, 신분증 대조, 차량 수색. 이 모든 절차들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국가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수는 그 차를 보는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예상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그 여성 장군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색함이나 당황함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당당했죠. 장군도 그런 민수의 변화를 알아챘는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달라졌군요, 헌병하사. 장군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 보시겠습니까? 민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규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규정이 지키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좋습니다. 장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뭘 배웠습니까? 민수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료들과 함께해야 진짜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장군은 그 답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되었군요. 그 말을 들은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답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장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죠. 하지만 이제 올바른 방향을 알았으니 괜찮을 겁니다. 장군이 기지 안으로 들어간 후 민수는 다시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허가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동시에 예리한 관찰력으로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헌병들이 하나둘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민수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더라.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게 쉬운 일이야? 후배가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장군님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오후 근무를 하면서 민수는 자신의 일상을 돌아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사람들을 검문하고 차량을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자신이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진짜 군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역할이 큰 조직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지 내 PX에서 익숙한 7, 80년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였죠. 그 노래를 들으며 민수는 잠시 감상에 젖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 음악은 그저 배경음악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음악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 근무 교대 시간이 되어 후임자가 왔을 때 민수는 평소와는 다른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오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많으니까 부탁드립니다. 후임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소중한 것들이요?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기지, 동료들, 그리고 우리나라 말입니다. 후임자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은 규정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을,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사는 거였어. 침대에 누워서도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정문 근무를 서겠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더 이상 어제의 하사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